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의 90%는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일 텐데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자동차나 상대방이 아닌 나를 보호해주는 운전자 보험.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이 운전자 보험의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요.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문자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전문가와 1:1 상담 연결해드리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김성중 전문가, 이숙희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시청자님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제가 지금 당뇨하고 혈압이 있는데. 예. 그래도 가능한 보험들이 뭐 있다 그래갖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보험이 있으시고 또 새롭게 가입을 원하시는 건가요? 예. 한 10년 전에 들어놓은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당뇨하고 혈압이 생겨갖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험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가능한 보험이 있으면은 좀, 추천 좀 받고 싶어갖고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 47이요. 47이시고요. 예.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은 꾸준히 드시고 계신 거죠? 예. 다른데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예, 아직은요. 혹시 특별한 질병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거 있으세요? 가족력이라든지.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간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간 쪽이요. 예.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신 증권을 받아봤는데요. 2007년에 ING생명의 종신보험을 하나 갖고 계시고요. 예. 2010년에 가입하신 동부화재의 브라보 라이프 보험이라는 이 보험 이렇게 두 건 있으신 거죠? 예. 예, 저희가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은 47 되신 남성분께서 되셨습니다. 보험이 전반적으로 보장이 어떤지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혈압과 당뇨병 때문에 그간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추가로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좋겠습니까? 간암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김성중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준비는 잘 해두셨네요. 생명보험도 하나 있으시고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도 하나 있으시고. 예. 근데 좀 건강 쪽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예. 보험 가입하기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보험이 요즘엔 많이 나와서 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일단은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ING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고, 또 정기특약이 이제 부분적으로 한 5천 정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입원이 5만 원이었다가 이렇게 체증형으로 증가되는 입원 일당이 있으시고,
암도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 이대성인병도 한 2천만 원 정도 뇌출혈, 심근경색 그리고 재해상해 등 기타 담보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전 담보들이 그 ING의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갱신형으로 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그 실손 2010년도에 실손이 되어 있었고요. 후유장애가 5천이 있고 그리고 표준화 실손 5천에 30 그리고 입원 일당이 첫날부터 2만 원씩 있었고요. 골절이나 화상 같은 게 한 30만 원 정도 있고 각종 이제 상해나 기타 담보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담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아쉬운 점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예.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갱신형에다가 또 80세 만기세요. 예. 그런 점 좀 아쉬운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보험을 예. 새로 뭐 이렇게 바꾸거나 리모델링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거는 시청자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쵸? 예. 예, 그런 점이 좀 아무래도 있고요. 근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잘 들어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점인 보장이 80세형과 갱신형이지만은 일단은 다른 분 같으셨으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은 일단은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예, 반드시 이제 이 보험을 유지를 하셔야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보험으로 도움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몇 번 받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ING나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유지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예. 이제 간편건강보험이 있어요. 예. 그 325라고 해서 뭐 3개월 이내에 의사 추가 소견 얹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얹고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없으면은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여기에 해당 사항 안 되시죠? 2년 이내 입원 수술. 예. 이 부분에 많이 걸리시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생명보험 이제 가족력도 좀 고려를 하시니까 생명보험에 간편건강보험인데 좀 암도 많이 들어가는 회사가 있어요. 예. 정기특약도 한 1,0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지고요. 일단 암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입원 일당이 5만 원. 좀 입원 일당 많으시면 괜찮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종수술이 또 있으시고 생명보험에 그리고 후유장애 시 뭐 이제 암이라든지 후유장애 시에 납입 면제되는 그런 예. 보험이 있거든요. 그 보험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대충 계산해보면 한 7만 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좀 추가를 하신다고 하면은 예. 일단은 보험 쪽에서 그 입원 같은 걸 좀 이렇게 혈당이나 혈압 갇히신 분들은 아무래도 입원을 좀 주기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관리를 예. 위해서. 예. 입원할 때 이제 입원비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걱정하시는 그 암 부분 있잖아요. 예. 암도 이제 추가적으로 보장이 되면서 좀 어느 예. 정도 좀 빵빵하게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예, 괜찮은 그런 보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뭐 예. 회사별로 손해보험사에도 뭐 이런 간편건강보험이 있는데요. 뭐 예. 10년 갱신, 20년 갱신, 요즘에는 뭐 그 수술이 특화된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들은 또 뭐 뇌졸중까지도 보장이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굉장히 예. 다양해지는데요. 일단 건강은 그 건강하실 때 좀 많이 유지를 해주시고요. 예. 지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예. 유지를 잘 하시고, 또 기존 보험도 유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유병자나 간편보험 드는 보험들을 좀 추가적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이건 뭐 나중에 어떻게 같이 연락해야 되는 건가요? 예. 예,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한 번만 더 연락 주시면요. 추가적으로 예.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존의 보험은 꼭 잘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리는 시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이숙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하고 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과 보장 내용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시청자님들에게 운전자 보험에 대한
몇 가지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만 몇 가지 정보만 아시고 계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사게 되면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안 하시면 그 기간에 따라서 벌금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선택보험인데 우리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은 모든 보장 자체가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장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혹시 개인적으로 형사입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보장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통계 자료는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지금 사고 건수라든지 부상자 수와 그리고 발생 건수 그리고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현대화가 되고 있으면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아직까지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교통사고라든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망 중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다른 사고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발생이라든지 현재 시대의 안전 불감증, 운전 조급증, 요즘은 굉장히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보험과 지금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제가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대물, 차량에 대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줬을 때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상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나가는 거고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내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나를 위한 보험. 우리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예기치 못하게 형사적 책임이라든지 본인이 피해보는 보상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벌금이라든지 방어비용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는 내가 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중과실에 해당이 됐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벌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 보험에 해당이 되는 법규 위반이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기에 보시면 11대 중과실이라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호위반이라든지 지시위반, 신호위반이라고 했을 경우는 우리가 꼭 빨간불일 때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노란불이 깜빡깜빡거릴 때 그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사고가 났을 때도 신호위반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그리고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속도 위반으로 일어나는 사고 시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지르기, 끼어들기, 그리고 건널목,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법규 위반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보도 침해, 보도 횡단 방법 위반, 그리고 승객 추락 방지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사고가 나면 되는데 지금 무면허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약물 중독은 이거는 절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요. 물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 또한 벌금이 500만 원 이하까지 나오는데 이런 행정적 조치를 보장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험적 적용이 절대로 되지 않는 이 사회적 문제를 보시면은 뺑소니 사고,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현대사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복 운전사고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절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사고 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 발생 원인 통계 자료를 한 번 더 짚어드리겠는데요. 지금 안전운전 불이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란불일 때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법규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적이라든지 행정적 책임은 면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운전자 보험을 필수 보장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운전자 보험이 도대체 뭘까라고 내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꼭 이걸 가입을 해야 되나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요즘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고를 냈을 경우에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이 부분은 내가 개인 합의를 봐야 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에 대해서 대물에서 보장이 되지만 내가 법규 위반을 했으면 또 다른 개인 합의를 봐야 되는데요. 그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실손 보장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승용차가 아닌 봉고 차량도 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돼 있는 인당 3천만 원까지 실손 보장이 되니까 보장 부분을 충분히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규 위반이 됐기 때문에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벌금 또한 그 국가에서 나오는 게 2천만 원 실손 보장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부분으로 이 사고로 인해서 내가 구속이라든지 공소제기가 됐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까지 실손 보장으로 보장받는 이 세 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운전자 보험 선택 보장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운전자 보험이 이 아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 포인트고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서 자동차 종합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내 보장도 한 가지가 있지만 자상과 자손이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상은 실치료비가 다 나오는 거고 자손은 사고 등급에 따라서 나오는데 자상과 자손에 대한 보험료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큰 다이렉트 보험이라든지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실 때 자손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는 내 보장을 여러 가지로 또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보장 같은 경우에 내가 자동차 사고 시, 사망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부분을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끔 특약으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소득에 대한 부분에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에 대한 부분까지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긴급비용은 자동차 가동 불능 시 위로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약들은 플러스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운전자 보험의 가장 팁을 제가 이 운전자 보험에서 설명을 드릴 때 그 세 가지가 주 목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주 포인트를 잡자고 하면은 실손 보장으로 중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은 여러 회사에 세 개를 가입을 했을 때 정액 보장입니다. 내가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으면 A라는 회사와 S라는 회사와 H라는 회사에 다 각각 가입한 만큼 3천만 원씩 가입을 했다라면 3천만 원씩 각각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운전자 보험은 그렇게 여러 회사에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손 보장이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안 되시기 때문에 한 개의 보험회사만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기는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고령하시래라 하더라도 100세까지 운전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세 만기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굉장히 저렴하게 운전자 보험을 특약으로 플러스만 한다라면 그 포인트만 넣었을 경우에는 보험료는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료의 가입하시는 분의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 자체는 조금 변동이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특약을 굳이 구성하지 않고 적립금 없이 준비를 한다라면 운전자 보험을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영업용 이 부분
우리가 일반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 부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신다라면 사고 발생 시 굉장히 보상받는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운전자 보험은 따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운전자 보험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내가 그 보상을 다 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라고 시청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은 내 몸에 혹시라도 내 자산에 아팠을 때 마이너스가 일까봐 준비를 하지만 요즘은 모든 분들이 대부분 승용차를 많이 운행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1인 두 대씩 이렇게 부부가 따로따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리고 그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면허증을 따는 게 20대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많이 따는데 아무래도 사고 발생 부분이 높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시청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했을 경우에 지킬 수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건강보험 못지않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A는 이숙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돼 있지만 아직 운전자 보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 참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나요? 오늘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해 주신 보험 고민들 저희 풀어드릴 텐데요. 0421님께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내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실손보험에만 가입이 돼 있고요. 암보험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기셨어요. 이숙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30대 직장인이신데 어떻게 실손보험 준비를 정말 잘해두신 것 같은데요. 다른 보험을 준비 안 했다는 게 조금 저는 뜻밖이고요. 지금 암보험 또한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보장 내용 폭넓게 준비를 하시죠. 보험료는 시청자님이 원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꼭 암만 아닌 이대 질환에 대해서도 요즘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들도 남자가 분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여성분들에게 특히 직장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준비하셔가지고 꼭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래도 아직 보험 가입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일 테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좀 건강하신 편이어서 실손보험만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다른 보험들도 가입할 것을 의견 주신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또 문자 볼게요. 2845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김성중 전문가가 풀어볼 겁니다. 저희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목돈이 좀 필요합니다. 연금보험에 중도인출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도인출을 이용해도 만기 때 문제 없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예. 예.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 있죠,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만기 때 연금으로 탈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 인출을 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 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 중도 인출하고 약관 대출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도 인출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낸 돈에 쌓여있던 부분에서 일부를 찾아 썼다가 언제든지 다시 추가 납입이나 다시 메꿔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강제급부가 없고요. 약관 대출 같은 경우는 일정의 연 이자를 측정을 하고 내가 낸 그 금융상품에다가 담보를 걸어두고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확연한 차이가 있고요. 어떤 것이 더 맞을지는 그 가게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중도 인출을 하는 것도 필요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뭐 보험 그 목돈이 필요해서 깨고 새로 듣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가입 시점에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게 있는데 또 나중에 또 새로 가입하려고 하면은 그것 또한 또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적절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걸 선택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 인출과 약관 대출을 비교해 주셨잖아요. 약관 대출을 받게 돼도 만기 때 문제 안 생기나요? 예, 약관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만기 때는 약관 대출이 남아 있다고 하면은 그 재원을 빼거나 아니면 해지환급금을 받는 상품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차감을 시키고 주기 때문에 약관 대출은 아무래도 만기 때 연금을 개시한다고 하면은 전부 다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연금이 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김성중 전문가와 함께 풀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험 고민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네, 제가 보험이 지금 2건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80세까지 보장을 받고, 2건 다 거의 공통적인데요. 근데 3년마다 갱신이 돼요. 아, 예. 근데 보험료도 좀 만만치 않게 비싼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가입을 했는데, 예. 갱신이 3년마다 되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그거 좀, 상의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시청자님,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40대거든요. 40대시고, 혹시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아기들 있으신가요? 네. 아기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은 이제 어려요. 네, 학교 가기 전인가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숙희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릴 텐데요. 전반적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릴게요. 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0대 되신 여성분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다. 저희에게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보험은 2개가 있으시고 모두 갱신형이라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셨죠. 부족한 보장도 추가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숙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삼성화재 쪽으로 이렇게 2건의 보험을 준비를 하셨네요. 네, 네. 2건 다 네. 삼성화재예요. 네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7년도에 2015년도에 준비를 하셨더라면 예, 예. 예, 오래 전부터 갱신이라는 부분을 보장이 됐고, 그리고 그 보장 또한 굉장히 삼성이라는 회사는 빨리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보장 범위가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많으시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총 보험료가 한 20만 원 조금 넘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 일단 그 갱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거고 보장이 지금 80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걱정이 되면서 보장 부분 또한 있잖아요. 조금 한 번 더 짚어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네. 물론 갱신보험이라는 거는 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화재 올라이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실손이 가입돼 계시더라고요.
예. 네네, 실손이 있으시고, 그리고 뭐, 암하고 지금 뇌출혈하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1,000만 원 있는데, 그 예. 뇌졸중이 아닌 뇌출혈에 대해서 보장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장 폭이, 범위가 조금 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입원 1단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로 10,000원 정도 있으신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린다라면, 예. 그 새시대 건강보험하고 또 다른 삼성화재에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보장이 많으세요. 아, 예. 네. 그런데 이 중복 보장은 사실 진단비로 받으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보장 범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 쪽으로 준비가 돼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다 요즘은 진단비를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직 뇌출혈로 보장이 되는 회사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린다라면 지금 올라이프 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손이 이거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조금 감액을 해가지고 실손은 남겨두고 다른 부분에 불필요한 특약은 갱신 특약은 다 조절을 하시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시거든요. 예.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새시대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 갱신이 아닌 네, 비갱신으로 해서 준비를 하신다라면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보다 훨씬 더 적은 보험료로 20년 납의 100세 보장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뇌졸중에 대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두 가지 진단명이 다 돼서 다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아, 예. 네네. 지금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거는 대부분 요즘은 시청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부분만 보장이 되지만 그리고 뇌졸중이라는 거는 막히고 터지고가 두 가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무래도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아플 확률이 높기 때문에 뇌졸중으로 준비가 돼 계시고요. 그리고 급성신경경색 또한 지금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그리고 지금 보험료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 수술 보장이 좀 많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린다라는 건 또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여성 생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비 또한 나올 수 있게끔 수술비하고 그리고 입원 일당은 첫날부터 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다라면 지금 기존에 납입하시는 보험료보다 더 추가하지 않고 조금 더 줄어들면서 보장은 더 많이 늘어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장 기간도 100세까지 보장이 되시면서 그리고 갱신보험에 대한 그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네. 하지만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화재 올라이프 보험을 지금 제가 감액을 해서 실손을 그대로 저는 두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실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장 범위가 축소가 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1년 갱신으로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기존에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실손하고 장단점은 있지만 제 의견으로는 이 실손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남겨놓고 보험료를 줄인다라면 이기에 대한 실손은 갱신보험료 물론 변동이 되겠지만 네, 그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적립보험료를 조금 따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실손은 기존에 갖고 가시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진단비는 다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해서 보장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험료도 줄어드네요, 그러면. 네, 보험료도 조금 줄어들고 왜냐면은 갱신 보험료는 앞으로 더 많은 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료도 줄어들지만 앞으로 본다라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납입 기간 동안 줄어드니까 이 부분은 매우 만족하실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 궁금증 해결이 되신 거죠? 네네. 예, 고민해 보시고요.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잖아요. 네네.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제 또 문자 풀어볼까요? 051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고혈압이 있는데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김성중 전문가님. 예. 예.
예, 당연히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4, 5년 전에 알아보셨던 분들은 보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보다는 지금도 이제 가입 연령도 굉장히 확대가 됐고요. 고혈압에 있으신 분들도 실손을 포함해서 종합보험 그리고 뭐 종신보험까지도 다 가입을 가능하시고요. 그 이유는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건강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분들도 이제 다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다 이제 혈압이 있는데 다른 질병을 동반한다고 하면은 약간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혈압도 이제 10년 이내를 좀 권장하고 있어요, 보험사에서. 그런 점 주의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보험 가입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남성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또 문자 볼 거고요. 2944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함께 내용 보시죠. 저는 36살 남성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큰데요. 그래도 3대 진단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팁, 방법 알려주십시오 하셨고요. 이숙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네. 대부분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보험료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방송으로 갱신이라는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보험료가 변동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갱신과 비갱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 그 직장 남성이신데요.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는 이 시점에 혹시 아프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생활비도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뭐 결혼을 했더라면 그렇다면 이 시점에 중점적으로 갱신으로 보험료 아주 저렴하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플러스로 갖고 가시고 비갱신으로는 조금 보험료가 비싸니까 조금 거기에 부족 부분을 갖고 가신다라면 세트로 갖고 가신다라면 보험료 부담 없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되셨고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주부입니다. 예. 결혼하기 전 직장 생활할 때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3건이 있습니다. 예. 가계 소비 지출과 보험 점검 받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그럼 아직 아기는 없으신 거고요. 네네. 가입하신 보험이 3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보험인지 좀 여쭤볼까요? 종신하고요. 예. 실비랑 연금 있어요. 연금까지 준비를 잘 하셨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입한 보험들이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보장이 넉넉한 건지를 좀 봐드리면 될까요? 네네. 혹시 다른 질병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뇌졸중? 뇌졸중이요.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네, 부모님이 혈압이 있으셔서.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보장이 좀 넉넉한지도 함께 봐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30대신 여성분께서 연결이 되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이 3건이셨고 전반적으로 보험 어떤지 또 뇌 쪽으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드릴게요. 김성중 전문가님. 예.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결혼 축하드리고요. 일단 전화 잘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전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부부가 되면은 지출과 소득이 합쳐지거나 아니면은 좀 변경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험도 리스크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데요. 일단 보험 3건의 보험 가입하신 거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대한생명의 변액 CI 보험 가입하고 계신데요. 주계약이 5천만 원이고 그리고 80% 선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재해가 한 2,500만 원, 그리고 질병 입원이 5만 원, 상해 입원, 재해상해가 3만 원 들어 있고요. 골절이 20만 원, 뭐 장애 등급이 옛날 급수별로 있는, 이제 가입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기 때문에 2005년도이기 때문에 옛날 급수 적용 방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대 성인병이 2천만 원, 여기서 내추럴만 이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암,
성인병 입원이 좀 15만 원 크게 들어가 있고, 또 특이한 점은 과거 보험이라 통원 입원이 6만 원, 암이라든지 성인병으로 통원했을 때 6만 원씩 나오는 그런 담보가 있는데, 이런 담보 좀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장점으로 보면은 전담보 비갱신형이고, 아무래도 골고루 이제 수술이라든지 입원 이런 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은 또 장점 중에 하나 또 빠진 게 있네요. 또 납입 면제가 되어 있죠. 아무래도 생명보험의 CI니까. 일단은 단점 같은 경우는 그 변액 CI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니버설 기능이 없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돈이 필요하면은 좀 빼쓰거나 늘쓰거나 이런 게 좀 불편한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CI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뭐 뇌출혈 이런 거에 대해서 말기 또 들어가는 그런 거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종신보험군에서 이제 그런 선지급을 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보험이긴 하나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보장성으로 가기에는 약간 단점도 좀 비춰지는 반면에 단점도 좀 비춰지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고요. 장단점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일단 구성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생명보험 하나 있고 또 손해보험이 하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통합 그 슈퍼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뭐 후유장애도 좀 이렇게 단계별로 좀 설계가 돼 있더라 보니까 그 후유장애도 1억, 뭐 70세까지 1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억 5천, 사망도 뭐 기본은 1억, 70세까지는 뭐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그리고 암 진단비가 3천 있고요. 그리고 삼성은 아쉽게도 뇌출혈만 보장이 되고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담보가. 손해보험사 치고 유일하게 뇌졸중이 없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 있고 입원비가 3만 원, 골절 20만 원, 실손 의료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 보험의 장점은 실손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 빼고는 실손하고 후유장애가 있다는 거 빼고는 전담보가 갱신형이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갱신형이라는 뜻은 지금 보험료가 좀 5만 원대로 좀 저렴하지만은 총 보험료를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보험료 계속해서 80세까지 오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한 60이나 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게 된다면 수입이 없다고 하면은 보험료를 내는데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5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지금도 직장생활을 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쉬고 있어요. 아, 쉬고 계시고요. 아마 이거 그 연금보험 아름다운 생활 같은 경우는 저축연금보험이세요. 이제 연금으로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세액공제형 상품 있죠? 소득공제나 이런 거 되는 상품인데 10만 원씩 하고 계셨다고 하면은 올해부터 그 소득공제를 받는데 내가 더 환입을 하는지 환급을 받는지 그걸 따져보시고 이거를 또 만약에 해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미 한 6년 정도 내셨는데 그 소득공제 받았던 걸 다 뱉어낼 수가 있거든요. 가산세 22%도 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액이나 정지를 통해서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비과세 연금, 평생 받는 그런 연금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이게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구성면은 좋고 또 막 해지하기는 좀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지를 안 하고 감액을 한다는 조건 안에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은요. 손해보험사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진단보험이 있어요. 그거는 걱정하시는 가족력에 대한 이제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암도 이제 한 2천만 원씩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3천이나 5천도 설계가 가능하지만은 일단 한 2천 정도 있으면 좀 적당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보험처럼 이제 납입 면제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큰 특징이죠.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암이나 또는 후유장애 있다고 하면은 그 납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비갱신형에다가 이제 입원 일당 그리고 수술 그리고 뭐 30대 수술 그리고 화상이나 골절도 이제 추가적으로 있고 반드시 또 이제 굉장히 좋은 후유장애 담보도 1억 상해 후유장애 1억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기간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이 납입 면제 있는 상품은 좀 길게 가져가셔도 20년 30년 가져가셔도 그 갱신형보다는 상당히 저렴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내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네. 이제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방편으로는 지금의 방법이 추천드리는 방안이고 또 한 방편으로는 지금에 있는 보험을 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좀 손을 많이 댄다고 하면은 새롭게 이제 종합보험 하나 정도는 준비하실 수 있는 방안이 2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갱신형 담보를 좀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보험은 보장 기간이 길고 보장 범위가 넓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취약하세요. 그런 분을 좀 보완을 많이 하는데 포커스를 좀 맞췄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부분이니까 전반적인 리스크 자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재무 관리까지 이제 받아보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할 텐데요. 혹시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방송 끝나고도 연락이 되시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봐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6031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잠시 한국에 들어왔고요. 곧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인데요. 그럼 한국에서 보험에 가입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기에 대한 보험을 문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청자님 지금 보내주신 분 보험을 문의하신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스키 전문가님. 네, 이 부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미국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미국 그 아기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든 지금 문의 주신 분이 엄마의 본인 보험을 물어봤던 그 부분 정확하진 않지만 두 분 다 가입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손은 내가 낸 병원비를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비급여 부분으로 다 보장을 받으시는 굉장히 많은 병원비에 대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손에 대해서도 다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정액 보장, 우리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암 진단을 받든 외국에서 암 진단을 받든 그랬을 경우에 암 진단 받은 그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만 첨부를 하시면 충분히 그 진단비라는 거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부분의 보장을 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큰 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가입을 하시고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보장 받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또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보험 리모델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